네, 2021년 3월 4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제가 보는 대한민국 정치와 검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윤석열 사의 표명은 1980년 광주 사태가 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죠. 서울역 회군, 제 또래 되시는 분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대깨문에게 더 큰 길 열어줬다. 윤석열 사의는 그런 겁니다. 부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제는 국민저항권을 심각히 검토해야로 저는 잡았습니다. 43대 검찰총장 윤석열 씨가 임기 140일을 앞두고 사의를 발표했습니다. 신문에 다 났습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볼 수 없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또 부가적으로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신 분들, 제게 날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정부에서 갑자기 중수청 신설을 논의했죠. 그때부터 측근들에게 사의 표명하는 것으로 맞서겠다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3월 2일인가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검찰을 정부 법무공단처럼 만들려고 하는데 이는 검찰권 약화가 아니라 검찰을 폐지하려는 시도이고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자 싸움이 본격화됐죠. 정세균 총리가 바로 그 다음날 어제 방송한 대로 윤석열 총장은 자중해야 합니다. 국민을 선동하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주시할 것입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정세균 총리가 말한 대로 맞춰져 버렸네요. 양쪽이 다 이렇게 한 말이 있으니까 정부는 윤 총장 사직을 바로 수리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부가 말하는 중수청 설치는 꽃길이 열리는 것일까요? 글쎄요. 모르죠. 바로 오늘 오후 저녁부터 전국의 검사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파업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참, 공무원들은 원래 집단행동 하면 안 되는데 겁난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러한 사건들이 4월 7일인가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내년 4월 6일로 예상되나요? 대통령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친가. 네.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니까 윤석열 사태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의견입니다. 제가 정치 구단도 아니고 구단이라 그래도 앞날을 예측이나 하겠습니까? 제가 보는 걸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사퇴 발표에는 참 문제가 많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제가 세 가지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윤석열을 지금까지 검찰주의자라고 봤습니다. 검찰주의자. 그래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검찰로 갔다. 그래서 지난번 박근혜 정부를 치는데도 앞장섰지만 또 거꾸로 문정권의 비리도 수사한다. 그렇게 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점점 이 정권이 중수청을 세우겠다라고 뭐가 헝칼 쓰듯이 날뛸 때는 오히려 검찰 고유 임무에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중수청 신설에 반발하는 것은 검찰총장으로서 해야 할 노릇이지만 그 전에 그는 검사라는 거에도 집중을 했었어야 됩니다. 검찰주의자라면 검찰 고유 임무에 집중해라. 자, 여기에 대해서는 홍준표, 검찰의 선배이죠. 홍준표 의원이 제대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가 페이스북에다가 드루킹 사건의 상선, 윗선이죠.
윗선으로 문재인 대통령 부부 관여 여부를 수사하거나 원전 비리 사건인 최종 지시자로 문재인 대통령 관여 여부를 수사하거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비리 사건인 최종 종착지인 문재인 대통령 관여 여부에 수사의 직을 걸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요 글은, 홍 의원이 발표한 글은 윤 총장이 사퇴를 발표하기 한 3시간 전에 나온 글입니다. 저는 홍 의원이 제대로 봤다고 생각합니다. 홍 의원은 남은 총장 임기 기간을 보면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다, 이런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직역을 고수하는데 그 직을 걸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관련 여부 수사에 직을 걸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아주 제대로 촉구를 했죠. 대통령 관련 수사를 해라. 그러니까 검사로서 대통령이 분명히 혐의가 있습니다. 수사를 걸어라. 그거에 일로 매진했어야 된다는 게 저도 같은 판단입니다. 지금 뭐 홍 의원이 얘기한 거 다시 한번 반복일 수 있지만 백영규 장관을 구속하려고 했는데 그날 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대전지검은 월성 1호기 수치 조작, 경제성 조작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원지검이 김학의 씨 불법 출금 관련해서 차규근, 이규원,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사의 최종 종착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죠. 그건 누가 와도 다 아는 거죠. 근데 이런 큰 수사를 할 때 일선의 검사들은 누굴 믿고 합니까? 저도 뭐 신문사에서 데스크를 했을 때 데스크 믿고 기자들이 취재하는 거잖아요. 이분이 뒤를 봐준다. 틀린 수사도 자로잡을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수사를 하는데, 검찰주의자라면은, 물론 이런 수사를 하게 되면 검사들이 다치죠.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엉망진창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검찰주의자라면 버티고 끝까지 지휘해서 이순신처럼 노량해전에서 죽어야죠. 이런 면에서 저는 윤 총장의 사퇴는 성급했고 단변이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중수청 신철은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대로 공화정,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집단으로 도전한 아주 오만하게 그지없는 사건입니다. 그가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이끌고 검찰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검사로서의 의무도 있지만 거기에 중점을 뒀다면은 더더욱 그는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중수청을 만들겠다는 거는요, 문재인의 검찰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문재인의 대검 중수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기들 지금 정권들의 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감추고 그걸 수사하지 못하고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당할 수 있으니까 장기 집권을 위해서 문재인의 검찰청, 문재인의 중수부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적 검찰로 두겠다는 겁니다. 이런 의도가 보인다면은 검찰을 이끄는 지휘자로서는 끝까지 조직을 이끌며 싸워야죠. 지금 문정부에 의해서 검찰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배가 침몰할 때 선장은 그 배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온다면 가장 마지막에 나와야 됩니다. 세월호에서 이준석 선장이 그렇게 비난을 받는 것은 먼저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선장은 배와 함께 가는 겁니다. 30년 검찰을 지켜왔으면 검찰과 함께 가야죠. 왜 본인이 내립니까? 물론 윤석열 총장 장모에 대한 수사, 그 다음에 뭐 가족에 대한 수사가 치열한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어야 된다. 굉장히 저는 유감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관점, 그가 정치할 생각이라면, 네, 검찰을 지금 들고 흔드는 게 정치니까 더 큰 싸움으로 가겠다. 네, 좋습니다. 근데 정치는요, 정치를 하려면 전 주변에서 정치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능력도 탁월한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저와 같이 기자를 하다가 상당히 유능한 기자들이 정치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이름도 없이 사라지거나 있어도 지금 존재감이 없습니다. 제가 그걸 늘 보면서 저렇게 유능한 친구인데 왜 정치인이 못 되지? 언론에 있거나 또 기업체에 갔으면 아주 인재가 됐을 겁니다. 근데 정치판은 이 정치인을 큰 정치인을 만드는 방정식이 다르더만요. 정치권에서는 큰 인물이 되려면 탄압을 받아야 됩니다. 탄압을 안 받으면 아무리 유능한 재능이 있어도 크지 못합니다. 탄압은 대정치인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법인데 대정치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통과 의례가 탄압받는 건데
그걸 보여줬던 정치인이 바로 DJ입니다. DJ. 임동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분이 많은 거짓말을 했죠. 뭐 누구를 물론 당한 것도 있지만 허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까지 되는 거거든요. 정부가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날 때나 끝나갈 때까지 총장으로서 끝까지 정권 수사를 독려하고 검찰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죠. 윤 총장은. 홍 의원 말대로 정권과 싸우며 탄압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씨가 참 주변에 사람이 없구나, 생각이 짧구나라고 저는, 물론 저보다 훨씬 큰 인물입니다만은, 그래도 큰 인물로 놓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구나, 그런 걸 발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윤 총장이 사의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 독재에 대항할 변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세상은. 전국의 검사들이 오늘 저녁부터 당장 들고 일어나서 성명을 발표하고 아까 말한 대로 태업을 할 수도 있죠. 국정이 마비될 지경이 된다면 윤 총장의 바람대로 검찰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검찰만으로는 안 될 겁니다. 전국의 변호사들, 물론 민변은 절대로 참여하지 않겠죠. 그러나 한변 등 여러 우리 변협도 있으니까 중립적인 변호사들까지 일어나 준다면, 그리고 중요한 게 저는 전국에 3,000명이 넘는 판사들이라고 봅니다. 지금 판사들 참 정치 중립은 이해가 됩니다. 정치 중립은 이해가 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침묵한다면은, 민주주의 속에서 사법부거든요. 그러면 판사들은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임성근 고급 부장을 탄핵했죠, 정치인들이.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정치권의 하수인 노릇한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민주주의가 도전받고 있는데도 전국의 판사들이 조용히 있다면, 그럼 월급쟁이 판사죠. 네. 그러나 그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와준다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윤 총장의 바람대로 법치주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겠죠. 그리고 더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엘리트 집단인 전국의 교수들이 전공을 불문하고 일어나 준다면, 그분들이 성명을 발표한다면, 또 하나 저와 같은 언론의 기자들이, 물론 이 언론에도 다 파당이 있습니다. 다 갈리지만, 그러나 중립적으로 보이는 기자들이 민주주의 수호를 외쳐준다면, 그럼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로 인해서 윤 총장 사의를 문 대통령이 수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수용했다가 도로 반려하거나, 처리했다가 포기하거나, 그러면 윤 총장 사표는 성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대깨문들의 정서를 보면은 문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하거나 또 처리했던 사표를 번복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주 하고 있는데 아주 갖다 바치는 꼴입니다, 이번 꼴은. 대깨문과 지식인들 반발 사이에서 아까 이제 판사, 변호인, 교수, 기자들까지 이렇게 반발한다. 그리고 대깨문들은 지지한다. 그런 사이에서 문 대통령이 우왕좌왕해도 정치적으로 윤 총장이 사표를 낸 건 성공이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접는 게 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문 정권과 대깨문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은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쭉 지켜보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보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북한은 적으로 안 봅니다. 윤석열과 공화주의자, 법치주의자를 박멸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윤석열 씨가 얘기했던 부패 완판이 되더라도 오로지 검수완박을 해야 된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된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을 내세우는 거는 적으로 보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발상입니다. 부패 완판? 이거 염려하는 거는 합리적인 사람이죠. 이 집단은 쭉 보니까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 달성을 하는 정권입니다. 지금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등 그런 수사를 확대하면 정권 시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이동재 기사를 구속하고 한 것도 바로 그쪽으로 취재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들어간 거죠. 때문에 오로지 검수완박, 그리고 언론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정치를 늘 보면서 느끼는 건데, 모든 정권은 반대 세력을 탄압할 어떤 도구를 갖고 있어야 돼요. 비밀경찰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난번 제가 엊그저께 얘기했나요? 상당히 길게 방송을 했는데 일제가 운영했던 특별고등경찰, 줄이면 특고입니다. 특고. 특고가 필요합니다. 이 정권도 필요하고 과거 정권, 앞으로 정권도 다 필요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특고 역할을 했던 게 중앙정보부였고 안기부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의 사직동팀, 치안본부 때죠. 경찰청에는 특수대였고요, 이름이. 그리고 청와대의 민정수석, 이런 들이 그 기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세력들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게 야당이잖아요. 지금은 집권 여당. 그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이 세력을 없애자, 중정을 없애자, 특수대 없애자 막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해체를 해왔습니다. 네? 지금 김병기 법안으로 우리 국정원은 완전히 무너졌죠. 특고로서 할 수 있는 기능. 경찰청 특수대도 특수수사과가 되면서 지금은 경제범죄나 수사하는 죽어버렸죠. 특수대, 특고 기능을 잃어버렸죠. 민정수석도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민정수석이 무슨 특고 역할을 합니까? 검경 수사권 개혁이나 권력기관 개편만 하고 있지. 아, 무너졌죠. 이렇게 무너뜨려 놓고 이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했던 거는 특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냐? 윤석열의 검찰이었습니다. 윤석열 씨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친구 믿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검찰주의자였고 이 정권의 비리를 보니까 이 정권도 치면서 마이웨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노골적으로 지금 특고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중수청을 만들고 공수처를 만들고 이렇게 나가는 데에서 이게 아주 노골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인데 민주세력을 지금까지 위장했잖아요. 여기서 문정권 사람들은 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턴을 해서 그 의원이 맞네. 원래 민주주의는 그렇게 해야지 하고 턴을 하게 되면 그리고 턴을 하고도 문재인 정권이 유지가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희대의 정치인입니다. 그만한 실력이 있을까요? 문 대통령과 대깨문 세력은 보선에서 패하더라도 또 패할 것이 분명하더라도 검수완박은 할 겁니다. 더더욱 검수완박합니다. 중수청을 더더욱 신설하려고 할 겁니다. 이제 못 믿으니까 검찰을.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취재를 해보면서 보게 되면 권곤일척의 승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싸움은요 되게 시시합니다. 옛날에 그 안토니오 이노케하고 무하마드 알리가 세계의 격투기 한다 그랬는데 가장 시시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판정승으로는 아는데 칼자루 진 쪽이 이깁니다. 칼자루는 문재인 정권과 대깨문이 지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와 이명박을 잡아놓은 윤석열로서는 검찰총장으로 문정부와 싸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었습니다. 1980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해인데 그때 민주화 운동에 바라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박정희가 사망하고 그렇고 서울 시내의 모든 대학생이 쏟아져 나왔죠. 근데 그때 회군을 합니다. 서울역에서. 유명한 회군이죠. 그때 뭐 유시민도 나오고 뭐 심재철 전 의원 이름도 나오고 그게 민주화 운동을 꺾은 걸로 보고 있죠. 그때 거기에 반대했던 세력들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이 회군이 있고 난 다음에 광주 사태가 일어나죠. 광주 사태 상당히 많은 사람이 희생됨에도 불구하고 신군부는 집권으로 갑니다. 그 신군부가 지금 대깨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이 사람들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때 신군부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회군을 하지 않았더라도 물론 신군부는 권력을 잡았겠죠. 유혈 사태인 광주에도 불구하고 집권을 잡았는데 그러나 그때 회군을 안 했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조금 더 갔을 겁니다. 윤석열 사의 표명은 저는 제2의 서울역 회군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건 제가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1980년 대한민국에 필요했던 거는 우리한테는 경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권력을 잡든 안정적으로 잡고 더 경제를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맞았습니다. 그때 민주주의로 갔으면 우리는 경제도 무너지고 그렇게 됐겠죠.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민주주의를 해야만 이제는 경제인들이 굉장히 창의적이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캐치업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첫 번째 개발을 새로운 걸 창의하는 퍼스트 무버로 가는 단계거든요. 이때는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경제가 큽니다. 근데 이렇게 권위주의적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는 경제도 죽습니다. 수순이 다릅니다. 자, 윤석열 씨 지금 머리가 터져나가는
초읽기에 몰린 것도 아니잖아요. 바둑으로 뜬다면. 근데 왜 돌을 던져요? 왜 불계승이라는 선물을 대기만 하고 문재인한테 던져줍니까? 이거는 당신의 배신과 내공 부족이고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불행입니다. 자, 이제는 뭐 이렇게 됐으니까 국민들이 국민저항권을 생각하셔야 될 때라고 봅니다. 검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는데 어떨지 한번 봐야죠. 그러나 조기에 진압되고 뭐 교수나 기자들 또 다 조용하다면 그걸로 끝이죠 뭐. 그리고 정부 재난지원금 나눠주면 조용하는 거죠. 이런 와중에 야당 국민의힘 바보죠. 아무 역할 못하고 있죠. 네. 나경원 씨가 졌더라고요. 오세훈 씨가 이기고. 그것도 웃깁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로 본다면 안철수하고 붙이는데 지금도 거의 답이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는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게 국민의당 리더 아닙니까? 국민의힘 리더 아닙니까? 자, 이게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라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기 힘든 나라인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는 적한테도 배울 건 배워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윤석열 씨는 추미애를 배웠어야 돼요.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는데도 안 나가고 버티면서 정호성 씨의 그 시까지 산산조각까지 읊으면서 버티는 추미애를 배웠어야 됩니다. 박범계 씨를 청문회 다 할 때까지 버티다가 나가는 그런 걸 보여주었어야죠. 정치는요, 검찰보다 훨씬 크고 수사보다 훨씬 큰 영역입니다. 검찰 방어도 못한 윤석열 씨가 어떻게 정치권 가서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까?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갈표입니다. 홍준표 의원을 페이스북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홍 의원이 제대로 보는 것 같아요. 이미 죽어버린 권력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수사는 그렇게 모질게 했지 않냐. 윤석열. 윤 총장 말씀대로 헌법에 충성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단죄할 수 있는 검찰총장이 되면 한국 검찰사에 길이 남는 명검사가 될 것이다. 결단의 순간이 오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윤석열 씨는 사의를 발표했습니다. 네,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상 저 이정훈이 본 3월 4일의 대한민국 정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